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루의 중요한 이슈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계엄령 문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과 공작, 그리고 국회 국방위 석상에서 벌어진 국방장관에 대한 하극상까지 기무사와 관련된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군인권센터가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논란인즉 국군 기무사가 일반 사병의 면회객에 대해서까지 조직적으로 사찰을 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방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 가졌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었는지 간단히만 요약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것은 기무사령부 조직 구조랑 사찰 방식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요.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 알려진 것, 기무사령부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청은 어떻게 하고 감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실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민간인 사찰 방식이라든가, 예. 군인 사찰권이라든가. 근데 이게 이제 파편화돼서 기사가 나오고, 그 후속 조치가 외야모야 되다 보니까, 금방 사람들 관심이 었던 사건들 이제 다 모아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종합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발표된 내용 가운데 기무사가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할 때 그때 네. 대통령을 감청했다 이런 내용도 뉴스에 나오던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감청입니까? 도청입니까? 이게 이제 도청인지 감청인지는 사실 기무사에서 승인을 자기들끼리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서 감청을 한 것인지 도청을 한 것인지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도청이든 감청이든 간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국방부 장관 도발할 거 없고 대통령 군 통수권자이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광범위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실태였다면 사실상 모든 군이 지키면서 손바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건 대단히 심각한 내용이다 판단을 해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한 것이고요. 예. 그 얘기는 말씀하세요. 네, 시점은 2007년 아니고요. 2007년은 이제 저희가 기수월의 발달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2007년 넣은 것이고 예. 시점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상당히 이제 놀라운 얘기거든요. 대통령 하면은 군 최고 통수권자인데, 기무사라는 그 부대에서 대통령 통화, 도청이든 감청이든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런 일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무사는 군에서 나가는 모든 유선을 포함한 무선, 인터넷, 인트라넷, 팩스, 이메일까지 다 감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감청 방식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회선을 다 받아서 다 자동 녹음 시킨 다음에, 작전상 취약한 내용이 나올 수 있거나 비밀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는 거죠, 회선을. 예. 그래서 다 스크린을 해서 이제 중요한 첩보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의 회선도 예. 감청 대상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정한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이제 당시 좀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무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독대 보고야말로 이제 기무사 권력의 원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지 않는 대통령을 자기들의 어떤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판단했다. 그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 얘기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랬다는 건가요? 언제 이랬던 거예요? 아니, 2012년입니다. 예? 2012년이요. 2012년 대통령 임기 중이에요?
아니죠. 그때는 이명박 정부와 그쵸.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예. 나중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전직 대통령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네. 굳이 전직 대통령 책인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불온서적 딱지까지? 이제 불온서적이라고 아마 이제 리스팅돼서 어떻게 내려온 건 아니지만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방부 불온서적 문제는 계속 불거져 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소위 이제 참여정부라는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성격이 완전 반대되는 성격의 정부였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반정부적인 성격의 책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기무사 내부에서는 어떤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들과도 좀 맞물려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도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만은 무슨 이념하고 관련된 것도 없고 이게 불온하다는 이런 건 좀 정말 말이 안 된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도대체 기무사가 어떤 조직 구조로 돼 있길래 이런 일들이 그렇게까지 계속이 되어 왔었던 겁니까? 기무사의 조직 규모는 통상 4,200명 정도로 저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고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무사의 어떤 자세한 직제나 조직을 군 내부에서도 사실 알려진 바 거의 없어서 저희가 좀 확인한 내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거 자체가 지금 비밀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기사나 제보나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놨던 거는 사령부에 이제 3개의 처와 2개 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기무사가 2017년에 나름의 조직 개혁을 하면서 방첩 업무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상 그냥 말이 없었다는 얘기지. 1처에 원래 하던 방첩 업무들을 이거 1처는 폐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다른 실로 빼서 독립된 실로 빼서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가장해서 운영을 하는 구조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사령관 직할 부대로 각 본부와 부대를 관리하는 기무부대, 지역을 관리하는 기무부대 수십 개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하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군 내부를 담당하는 그런 부대로 알고 있었는데 기무사에서 민간 쪽을 담당하는 곳이 아예 있었다고요? 네네, 그게 이제 육공단위 부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그 기무사에서 만든 조직은 아니고요. 이게 이 조직의 근거는 통합방위법에 있거든요. 통합방위법 시행령 8조에 보시면 이제 시도협의회 및 시군국 통합방위협의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협의회 구성 멤버 중에 이제 기무부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관리 부대들이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면서 지자체들도 만날 것이고 지자체장도 만날 것이고 지역 유지들도 만날 것이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첩보 활동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향응 접대들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빈번했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시기들이라는 걸 특정지어서 시행이 됐던 게 아니라 국민들은 통상적인 그거 첩보 수집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회식을 한다던가 세미나를 한다던가 접대를 한다던가 이런 거요. 다 활동비로 다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전국에서 기무사가 정말 무소불위의 그 영향력 행사해 온 거 이게 또 그런 걸 통해서 그랬구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면회를 온 일반 면회객들까지 사찰을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이런 건? 이게 이제 저희가 확인한 것은 민간인들이 면회나 방청, 공사 출입 등으로 이제 출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출입을 할 때는 이제 신분증이랑 사전에 주민등록 번호,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를 다 입력을 시켜서 출입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원조사나 출입 기록에 관한 그 보안 담당을 누가 하느냐, 이걸 각 부대 기무부대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무부대에서 와가지고 일선 부대 내려와서 이거 우리 이제 정보 관리 차원에서 가져가가지고 확인한 뒤에 파쇄하겠다 하고 하면 일선 보안 담당자들이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기무사의 범위 내에 있는 거기, 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찰
정보망에 접속을 해서 예.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 뭐 어디를 다녀왔고 시를 나갔다 왔고 이런 걸 다 체크를 한다는 거죠. 예. 그 중에 좀 행적이 특이한 사람은 마킹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건가요? 요주 인물에 대한 그 인맥 추적 뭐 확인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거는 결국 군 장병들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뭐 민간 사찰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여기 이제 대상자가 걸린 사람들 중에 만약에 군에 뭐 누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예. 군에 활동한 사람이 군에 입대를 했다던가 이런 이제 여기서 연관돼서 다시 또 정보가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과거 좀 어두웠던 시절에 군대에 이제 강제징집돼서 갔다 의문사한 그런 이제 사례들도 참 이제 많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 시대가 달라졌어도 이 보안사의 뭐 그런 이제 사찰은 뭐 군대 내에서도 여전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런 거 보안 검열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부대나 다른 군 이쪽을 또 통제했다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동향 관찰이 되게 문제가 사실은 되고 일선 부대에서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기무부대 누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일처를 폐지하고 뭐 방첩이나 뭐 그런 동향 관찰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제 개혁을 한 건데 이제 그러면 축소된 권력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창출을 하느냐? 이제 기무의 또 다른 고유 업무인 보안 검열에서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보안이 군대에서는 굉장히 그 성폭력 그다음에 음주와 더불어서 3대 악성 사고 중 하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그 기무부대에서 보안 검열 한다 그러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멱살을 잡는 것이고요. 예. 뭐 벌점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뭐 진급은 물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중징계로 인해서 파면 위기까지 가는 거니까요. 네, 그걸로 이제 기무부대가 일선 부대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아무튼 이 기무사 문제가 뭐 계엄령 문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까지 정말 뭐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무사 문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기무사 8대 개혁안을 발표했을 때 월초만 해도요. 기무사에 대해서 뭐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지 기무사를 완전 해체하자라는 입장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 계엄 사태를 지나면서 이번 기자회견까지 오면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대로는 사실은 되지가 않고 그 해체를 해서 완전 새로운 부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방첩, 보안, 수사, 그다음에 동향, 뭐 인사검증, 상황보고까지 너무 많은 권한을 한 부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민간에 분산시키는가 아니면 외부로 분산시키는가 다른 부대에 이관을 하던가 뭐 다른 부대 신설하던가 이런 식으로 권력을 다 찢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무를 했던 그 기존의 팀 기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원대 복귀시켜야 되고 완전 새술에 이제 새 부대에 새술 담그는 것처럼 그런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무사 쪽에서는 아직도 뭐 좀 그런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차제에 좀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대수술, 뭐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방혜린 관사였습니다.